여러분, 밤에 옆으로 누우면 엉덩이 바깥쪽이 아프신 분 계시죠? 절대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치료하지 마세요. 10명 중 9명이 완전히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형외과 대학병원이 120명을 MRI로 정밀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시는 그 스트레칭, 그 조개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2배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시죠? 물리치료실에서 배운 조개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점점 더 아프시죠? 그게 당연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방향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계적인 연구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점액낭염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바깥쪽 뼈 위에 있는 물주머니가 부어서 아프다고 합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스트레칭 하라고 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2주에서 4주 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픕니다. 또 병원에 가십니다. 또 주사를 맞으십니다. 또 잠깐 좋아졌다가 또 아프십니다. 이 악순환이 6개월, 1년, 어떤 분은 3년 넘게 계속됩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주사 한 번에 몇만 원, 물리치료 몇 번에 몇만 원, 약값에 교통비까지 1년이면 수십만 원을 쓰시면서도 근본적으로 낫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액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그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와 재활의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치료해도 계속 아픈지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20년 넘게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둘째,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4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셋째,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벽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4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 운동이 비싼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30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의 엉덩이 통증을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밤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신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증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하나, 밤에 옆으로 누우면 엉덩이 바깥쪽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칩니다. 아픈 쪽으로는 도저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둘, 반대쪽으로 누워도 위에 있는 다리의 무게 때문에 엉덩이가 당기고 불편합니다. 결국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시거나 천장을 보고 주무십니다. 셋,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와 다리가 뻣뻣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처음 몇 걸음이 정말 힘듭니다. 뻣뻣함이 풀리려면 5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넷, 오래 걸으면 엉덩이 바깥쪽이 점점 아파지면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산책을 나가시면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다섯,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합니다. 여섯,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엉덩이가 찌릿합니다. 일곱, 한쪽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일어나면 처음 몇 걸음이 정말 힘듭니다. 여덟, 차에서 내릴 때 엉덩이가 뻐근합니다.
오래 앉아 계신 후에 특히 심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5가지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증상들이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 낮에 피로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니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심해지니 더 못 움직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자식들이 병원 가라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왜 아파하고 묻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어떤 진단을 받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 바깥쪽을 눌러보시면서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대전자 점액낭염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엉덩이 바깥쪽에 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뼈의 이름이 대전자입니다. 여러분이 엉덩이 옆을 손으로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손에 잡히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뼈 위에 작은 물주머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점액낭이라고 합니다. 이 물주머니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뼈와 근육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안장에 푹신한 커버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뼈와 근육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쿠션에 염증이 생겨서 부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십니다. 치료는 염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합니다. 소염제를 드시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십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몇 달에서 몇 년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주사를 맞으면 잠깐 좋아집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 이제 나았구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아픕니다. 또 병원에 가십니다. 1년에 주사를 서너 번씩 맞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주사를 맞은 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그룹의 결과가 같았습니다. 주사를 맞으나 안 맞으나 3개월 후에는 결과가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주사를 맞은 그룹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힘줄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미뤄두었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정형외과 대학병원에서 엉덩이 바깥쪽이 계속 아픈 환자 120명을 모았습니다. 일반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이 120명 전원에게 MRI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MRI는 뼈만 보는 엑스레이와 다릅니다. 근육, 힘줄, 물주머니, 모든 조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순수하게 점액낭염만 있는 환자는 120명 중 단 2명이었습니다. 2%입니다. 100명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 순수하게 물주머니 문제인 분은 2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0명 중 7명, 69%가 물주머니 문제는 전혀 없이 둥근 건병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약 29%는 건병증과 점액낭염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연구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지의 초음파 연구에서도 75명 중 점액낭이 부어있는 경우는 8명뿐이었습니다. 877명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도 점액낭 변화가 있는 환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증이 전혀 없는 건강한 엉덩이에서도 점액낭이 부어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액낭이 부어 있어도 통증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년 넘는 세계적인 연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병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뼈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팔을 들 수 있습니다. 근육 끝에 힘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힘줄이 근육과 뼈를 연결해 줍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빨래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일 때는 팽팽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에서 보면 아직 멀쩡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가닥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속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널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바깥쪽에는 중둔근과 소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힘줄이 대전자 뼈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한 발로 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수십 년간 걷고 서고 앉고 일어서면서 이 힘줄을 매일 수천 번 사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줄 속 섬유가 약해집니다.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것이 건병증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힘줄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주머니 문제가 아니라 빨래줄 문제였습니다. 물주머니 염증을 없애는 주사를 맞아봤자 빨래줄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빨래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엉덩이 바깥쪽 통증의 진짜 원인은 점액낭염이 아니라 건병증, 힘줄 문제입니다. 120명 중 순수 점액낭염은 단 2명, 10명 중 7명이 건병증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 건병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둔근 스트레칭을 당장 멈추세요. 엉덩이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좋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하라고 했으니까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십니다.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숙이십니다. 엉덩이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십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시는 이 스트레칭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건병증은 힘줄이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힘줄 속 섬유가 약해져 있고 미세하게 찢어져 있습니다. 빨래줄의 가닥이 풀리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끝을 잡고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풀린 가닥이 더 많이 풀립니다. 더 빨리 끊어집니다. 엉덩이 스트레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약해진 힘줄을 쭉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트레칭할 때 시원한 느낌이 날까요?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증 신호가 잠깐 둔해지는 것뿐입니다. 감기약을 드시면 열이 잠깐 내리지만 감기가 나은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진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30분 후에 통증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힘줄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엉덩이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지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를 저르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시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같이 놀자고 하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열심히 하셨는데 왜 더 나빠지셨을까요? 약해진 힘줄을 매일 2번씩 잡아당기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칭을 멈추시고 강화 운동으로 바꾸셨더니 6주 만에 계단을 절지 않고 내려가셨습니다. 방법을 바꾸니까 몇 주 만에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둔근 스트레칭을 멈추세요. 2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을 고치세요. 여러분은 앉으실 때 다리를 꼬시나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 식탁에 앉으실 때, 병원 대기실에서, 경로당에서 이야기하실 때 편하니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십니다. 다리를 꼬면 위에 올린 다리 쪽의 중둔근 힘줄이 대전자 뼈 위에서 눌리고 압박을 받습니다. 정원 호스에 금이 간 곳 위에 무거운 화분을 올려놓으면 금이 더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약한 힘줄 위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으실 때 다리를 꼬지 마세요.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놓으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의식만 하시면 2주면 습관이 됩니다. 3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는 습관을 고치세요. 우리가 오래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엉덩이를 옆으로 빼는 자세를 취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실 때, 마트에서 줄 서실 때, 손주들 유치원에 데리러 가서 기다리실 때, 이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으시죠? 한쪽 엉덩이에 체중이 쏠리면 그쪽 힘줄에 과도한 하중이 걸립니다. 엉덩이를 옆으로 빼는 자세에서 힘줄이 뼈 위에서 눌리면서 마찰까지 받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하시면 건병증이 계속 악화됩니다. 서 계실 때는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으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하지만 곧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둔근 스트레칭 멈추기. 둘째, 다리 꼬기 멈추기. 셋째, 한쪽 다리로 서기 멈추기. 기억하시죠? 이제 4번째입니다. 데른 매공 바이트, 예가제 데른 바이트, 예가제 데른 바이트, 큰가제 데른 바이트, 예가제 데른 바이트, 예가제 데른 바이트, 예가제 데른 바이트, 게른 바이트, 예가제 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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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이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4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개 운동을 당장 멈추세요. 조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벌렸다, 모았다 하는 운동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가장 많이 시키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충격적이냐면요. 근육을 강화하라고 시킨 운동이 오히려 힘줄을 더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개 운동을 하면 중둔근 힘줄이 대전자 뼈 위에서 앞뒤로 미끄러집니다. 가닥이 풀리기 시작한 빨래줄을 건조대 모서리 위에서 앞뒤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빨리 닳고 더 빨리 끊어집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워서 하는 조개 운동은 힘줄에 마찰을 일으킵니다. 서서 하는 강화 운동은 마찰 없이 근육만 강화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 몇 가지나 하고 계셨나요? 3가지 이상이시라면 이것들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4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둔근 스트레칭 멈추기. 둘째, 다리 꼬기 멈추기. 셋째, 한쪽 다리로 서기 멈추기. 넷째, 조개 운동 멈추기.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멈추는 것은 악화를 막는 것이고 진짜 치료는 약해진 힘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 필요 없습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벽 하나면 됩니다. 우리 집 어디에나 벽이 있으시죠?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 하나가 약해진 힘줄을 강화해서 건병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보너스로 저맥낭에 염증이 있으시다면 근육이 강해지면서 저맥낭 압력이 줄어들어 그것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세분한인이 204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이 방식의 둔근 강화 프로그램이 세 그룹 중 가장 좋았습니다. 둔근 강화 운동 그룹, 스테로이드 주사 그룹, 아무것도 안 한 그룹, 8주 후 운동 그룹이 주사 그룹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52주. 1년 후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운동 그룹은 계속 좋아졌는데 주사 그룹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서서 합니다. 누워서 하지 않습니다. 왜 서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쓰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서 있을 때, 전부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서 운동하면 실제 생활에서 근육이 일하는 방식 그대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단 오를 때 바로 차이를 느끼십니다. 지금부터 운동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3단계입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먼저 준비 자세입니다. 벽 앞에 서세요.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서시면 됩니다. 아픈 쪽 다리로 서세요. 왼쪽이 아프시면 왼발로, 오른쪽이 아프시면 오른발로 서시는 것입니다. 양손을 벽에 가볍게 대세요. 손가락만 가볍게 대시면 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제 아프지 않은 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발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됩니다. 높이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픈 쪽 한 다리로 서 계신 상태입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부린 무릎을 천천히 옆으로 벌려주세요. 몸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벌리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는 편안한 범위까지만 합니다. 조금만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동작입니다. 여기가 핵심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엉덩이 바깥쪽 근육에 힘을 주시면서 골반을 아주 천천히 위로 기울여 주세요. 들어 올린 쪽의 골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도 함께 조금 더 높아집니다. 반드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올리시면 다른 근육이 대신 일합니다. 천천히 해야 중둔근이 정확하게 수축합니다. 꼭대기에서 잠깐 멈춰주세요. 1초에서 2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고 뻐근한 느낌이 나셔야 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중둔근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느낌이 나시면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반을 올리실 때 상체를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이시면 골반을 더 높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높이까지만 하세요. 매번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올릴 때보다 더 천천히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력에 맡겨서 뚝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근육으로 버티면서 아주 천천히 내리세요. 느리게 내리는 이 동작이 힘줄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무릎을 옆으로 벌리기. 둘째, 골반을 천천히 위로 기울이기. 셋째, 천천히 내려오기. 이 3단계를 반드시 하나하나 구분해서 하세요. 왜 3단계를 분리해야 할까요? 이 이유를 아시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 벌리기와 골반 기울이기를 동시에 쭉 올려버리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허리 근육이 대신 힘을 씁니다. 정작 강화해야 할 엉덩이 바깥쪽 중둔근은 충분히 운동이 안 됩니다. 3단계를 분리해서 의식적으로 하시면 중둔근만 정확하게 수축합니다. 올바른 근육을 쓰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몇 번 반복하시면 될까요? 2번에서 10번 사이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바깥쪽 근육에서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멈추세요. 그것이 딱 적절한 양입니다.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힘줄에 과부하가 걸려서 역효과입니다. 처음에 이 운동이 너무 힘드시다면 걱정 마세요. 쉬운 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좀 더 빠르게 하시고 높이를 낮추세요. 살짝만 올렸다가 살짝만 내리시면 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이 쉬운 버전으로 하시다가 체력이 좋아지시면 천천히 하시고 높이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속도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자, 운동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빈도입니다. 주 3회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쉬는 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매일 하면 안 될까요? 운동은 힘줄에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을 받은 힘줄이 쉬는 동안에 회복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멘트로 벽을 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를 바르면 마를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마르기도 전에 또 바르면 제대로 안 붙습니다.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고 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것을 아셔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엉덩이 바깥쪽 통증의 원인이 근육 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뭉쳐 있거나 약해져서 아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효과가 빠릅니다. 이르면 며칠에서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뻣뻣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힘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진짜 건병증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3주에서 6주 후에 개선을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요. 힘줄은 근육과 구조가 다릅니다. 근육에는 혈관이 풍부합니다. 피가 잘 돌아서 영양분이 빠르게 공급됩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힘줄에는 혈관이 적습니다. 피가 잘 안 돕니다. 영양분 공급이 느립니다. 그래서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드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줄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3주 차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밤에 잠자는 것이 좀 편해지십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실 때 뻣뻣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걸을 때 통증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 먹이고 입히려고 악착같이 일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항상 뒤로 했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몇 달 꾸준히 운동하는 것쯤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달 한 반, 파란 데이며, 파란 데이며, 달 한 반, 파란 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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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204명 대규모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8주 후에도 1년 후에도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시면 반드시 보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지셨다고 절대 운동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운동을 그만두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힘줄이 다시 약해집니다. 다시 아파집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잠을 못 주무십니다. 또 계단을 못 내려가십니다. 주 3회,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건강한 엉덩이를 평생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통증 없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계단도 불편 없이 오르내리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걸으실 수 있습니다. 또래분들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데 통증이 심해지거나 운동 후 24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으면 운동 강도를 낮춰주세요. 횟수를 줄이시고 높이를 낮추세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뿐이니까 안전이 우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엉덩이 수술을 받으신 분은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전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인은 힘줄입니다. 엉덩이 바깥쪽 통증의 진짜 원인은 점액낭염이 아닙니다. 건병증, 힘줄 문제입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한 MRI 연구에서 순수 점액낭염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건병증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입니다. 3개월 후에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근본 원인인 약해진 힘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4가지를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둔근 스트레칭. 약한 힘줄을 더 잡아당기면 더 손상됩니다. 두 번째, 다리 꼬고 앉기. 힘줄이 뼈에 눌려서 압박받습니다. 세 번째, 한쪽 다리로 서기. 한쪽에만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조개 운동. 힘줄이 뼈 위에서 마찰되어 더 닳습니다. 이 4가지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이것만 멈추셔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서서 하는 골반 기울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벽 앞에서 아픈 쪽 다리로 서기, 반대쪽 무릎을 옆으로 벌리기, 골반을 천천히 위로 기울이기, 천천히 내려오기. 이 3단계를 주 3회, 가벼운 피로감이 올 때까지 반복하세요. 하루 걸러 운동하세요. 근육 문제면 며칠에서 2주 안에, 건병증이면 3주에서 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좋아진 후에도 계속하셔서 재발을 막으세요. 이 3가지가 오늘의 전부입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벽 하나면 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걸으시고, 계단도 편안히 오르내리시고, 밤에 통증 없이 푹 주무시고, 이웃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우리 함께 건강한 엉덩이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주변 가족분들과 이웃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